반갑습니다. 여러분 59회 한능검 해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최경석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와 함께 17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 한능검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이 자료가 어느 시기 어느 당시의 왕의 일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59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7번에서 보다시피 그게 어떤 특정한 시기냐 정도만 알아두셔도 연도와 상관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올해 심화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시기 사회 모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홀랄대라고 해서 몽골식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국공주의 검령구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령구가 뭐냐면 중국말로 사적으로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몽골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몽골 그래서 원간섭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1번 최충이 구제학당을 성립하였다라고 되는데, 최충의 구제학당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최충 이제 문헌공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문종 때고요. 고려 전기 때 일이에요.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흑창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흑창이 훗날에 의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대각국사 의천 고려 전기죠. 그래서 천태정을 개창하였다 고려 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간섭기 고려 후기로 넘어가는 거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원래 고려 숙종 때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종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59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만적이 개경해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만적 최충원의 산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거고, 이게 고려 신종 때인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최충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신정권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몽골 스타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호복이 유행하였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갈게요. 역사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경북군이 있었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었지만 승려, 일연이 있었다. 이게 결정적 힌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사를 중심으로 남겨진 민가설화들을 수록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국유사 그러면 여러분들 단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1점짜리잖아요. 자, 나머지 거 정리를 하는 게 우리 몫이겠죠. 1번 편년체 있습니다. 편년체 연도 순서로 쭉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고려사 전료가 있고요. 그 다음 편년체 하면 뭐니 해도 연도 순이니까 바로 조선왕조실록 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는요 원래 이렇게 있어요. 삼국유사는 구성이 제가 이쪽에서 한번 써볼까요? 이쪽으로 올게요. 왕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기라고 있고, 그 다음에 흥법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여기 기라는 편의 구성에 보면 여기서 바로 단군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국유사는 편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사본말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또 이게 기사본말체라고도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번 심화편이 쉬웠던 건 뒤에 보면 또 여러분들 유득공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있었다. 각훈, 고려시대에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1점짜리는 맞추고 나머지 거 알아두자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5번에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되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편은 여러분들 잘 알 거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써드려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까요? 밑줄근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신문고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조선 태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 가자!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결정적 힌트 여기 있죠. 사간원으로 독립시켰어요. 이거 조선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1번
명의 신종, 명나라 신종이 누구예요? 임진왜란 때 바로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줬던, 원병을 보내줬던 바로 그 왕이란 말이에요. 만력제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감사하는 뜻에서 대보단이라고 사당을 이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어. 이게 조선 숙종이에요. 야, 이번에는 고려 숙종과 조선 숙종 모두 알아뒀어야 되는 건데 요 대보단은 조선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면 의방유치가 나왔습니다. 조선의 세종대왕이고요. 3번 육조 직계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태종이죠. 그쵸? 왕권 강화. 그래서 이호 예병 형 공조에서 직접 왕에게 직접 계를 올려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경국대전이 반포됐어요. 조선 성종입니다. 5번 동국문헌비거. 이거 알아두셔야죠. 동국문헌비거. 국가가 편찬한 백과사전집이다라고 보통 개념표를 정리하죠. 그쵸? 이거 영조예요. 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20번 갑시다. 자, 20번은 사건 이후의 사실인데요. 여기 보면 육진을 개척했고 두만강의 여제는 정벌했다. 그래서 별명이 두만강 호랑이였어요. 그런데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한 명이와 함께, 그래서 결국 이 두만강 호랑이를 친단 말이죠. 바로 김종서를 쳤는데 그 쳤던 사건은 뭐냐면 바로 계유정난이란 말이죠. 계유정난 15세기이고요. 1453년인데 연도보다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단종을 끌어내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더 가서 결국에는 단종 복위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육신까지 죽이게 되고 단종도 아예 유배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계유정난, 그래서 세조까지 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최영에 의해서 2인 1파가 축출되었다. 굉장히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려 우왕이고요. 2번에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 자, 이것도 고려 우왕이죠. 그렇죠? 고려 우왕. 3번 보면 정도전 등이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태조 이성계다. 4번 성산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라고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이종무가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들 바로 세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바로 사육신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21번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유자강이라고 했었는데 유자강은 몰라도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알고 있죠? 그쵸? 무오사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나에 보니까 박원정 등이 골문밖에 진군하여 대비에게 말하기를 아뢰기를 지금 임금이 도를 이루어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대요. 자, 그래서 진성대군은 대소심리 총명을 받은 지 오래됐으므로 이제 추대한다. 그래서 이제 분부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오사와 연산군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이후기 때문에 연산군을 쫓아내자. 그러면 인조 반정이 아니라 뭐예요? 중종 반정이죠. 조선시대 때 반정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잖아요. 1번 서인이 반정을 이렇게 정권 장악하였다. 야, 이거 맞네. 서인을 생각하셔야죠. 인조 반정이죠. 광해군 몰아내는 거니까 틀렸다. 2번 위헌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이건 뭐예요? 기묘사화죠. 자, 기묘사화하고 이거 중종 때 맞는데 중종 반정 이후잖아요. 자, 그래서 3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 언젠간 나오겠죠. 영조입니다. 영조를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급진적 소론 세력이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패비윤씨 누굽니까? 연산군의 어머니죠. 그래서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갱필 같은 사림이 등이 처형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중간에 있었던 바로 무오사와 갑자사화 할 때 갑자사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희빈 장씨 장일비인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환국은 경신기사 갑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갑, 경신기사 갑술 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훗날의 경종에 대한 얘기죠. 이 책봉 문제로 서인 쪽에서 아니 되옵니다 했다가 다 이제 결국에는 축청당한단 말이에요. 송시열 등이. 바로 그거는 경기기 할 때
기사환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알아두시고 기사환국에 대한 얘기예요. 환국정치 조선숙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대4와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2번 갈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초량외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EBS에서 또 동아시아사도 했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동아시아사에서 교류사 하면서 초량외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조선 후기예요. 이 조선 후기. 외관이 그 전까지 초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왕이 두모포 외관, 초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모포 외관의 초량 이전을 윤허하였대요. 조선 후기예요. 두모포 외관은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새로 지은 외관으로 기유약조 광해군 1년 때입니다. 1609년에 있었던. 이후 일본과의 제한의 교육이 이루어진 곳인데 두모포도 이제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량으로 옮겨갔다. 초량으로 옮겨간 것은 1678년인데 그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저도 사실 연도 깜빡깜빡하거나 막 1, 2년 틀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강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언지를 잡아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17세기 이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니까. 자, 1번.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요거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거 고려예요. 이거 철전이야. 철전. 그래서 성종이에요. 고려 성종. 자, 2번. 솔빈부의 말. 이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발해. 특산품. 그러면 조선 후기 3번에 담배 고추 있었어요? 정답은 그렇잖아요. 이게 몇 년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예, 바로 아메리카 작물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당항성 영암이 국제무역항을 번성하였다. 이거 신라. 울산, 당항성, 영암 다 맞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거 고려입니다. 고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뒤에 문제도 그런 거 있지만 조선 후기 문제는 이게 넓게 그냥 조선 후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전기수, 판소리, 진경산수화, 풍속화, 초량외관 다 조선 후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덕대 앞에서 나왔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 자, 23번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대외 정책 속에서 나선정벌 나왔네. 이거 뭐예요? 우리 북벌 하자. 그래서 효종이 만든 조총부대가 오히려 청나라가 러시아랑 분쟁이 붙었을 때 야, 니네 나라 군대 보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냈던 것이죠. 그 나선정벌에 참여했던 총병관 신유를 기리는 신도비래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청나라죠. 그럼 이 청나라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초공을 받출 수밖에 없었지만 북벌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어영청 바로 조선 후기 5군영 훈련도관부터 시작해서 총융청, 어영청 할 때 그 어영청이죠. 2번 선지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정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나왔다.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일본 사신들이 묵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보빙사는요. 보빙사는 원래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답례를 보냈는데 그 전에도 중국에 답례를 보낸 게 보빙사예요. 그런데 앞에 조약 체결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끝나고 나서 다음 해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여기서 막히네. 통상조약. 네, 그래서 조약이 1882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이었던 1883년에 보빙사가 이제 답례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의 결혼도감은 고려죠. 고려. 네. 자, 그 다음 5번 회답 겸 쇠한사가 있는데 되게 어려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직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회답 겸 쇠한사를 파견했다. 그게 바로 사명대사 유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과 관련된 얘기였다. 24번 갈까요?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래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만 냈으면 어려웠어요. 그런데 뒤에 보다시피 초계문신제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바로 정조라고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모든 하천에 비추는 달처럼 국왕 중심으로 강력하게 까자라고 했던
정조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되게 정답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용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규장각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오답 한번 볼까요? 이번에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최초로 실시했다. 그럼 광해군이죠. 자 칠정산 세종대왕 우리식 역법이 되겠고요. 칠정산 내외편이 있습니다. 대전 회통하면 히읗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흥선대원군 히읗. 그럼 정조는 뭐예요? 대전 통편이죠. 그래서 법전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직전법을 정해서 현직관리 직전법 이런 뭐예요? 세조죠. 네, 그래서 아까 수양대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한능검 출제진들이 내면서 선지 속에 나왔던 왕들이나 인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쓰기도 하는 느낌이 싹 들죠. 그렇죠? 그러나 우린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에 대한 얘기 장용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이 시기 문화래요. 그래서 춘향전 등 한글 소설이 있고요. 판소리 계긴 하지만 그 전기수 계속해서 우리 한능검에서는 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책을 읽어주는 사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하면 어떻게 돼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세조예요. 자, 그럼 이거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조선 전기니까 틀렸고 인왕제색도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아마 이거 냈을 때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이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낸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전 실물 보고 왔습니다. 3번에 개미자 나오죠? 자, 개미자 나오면 태종, 갑인자 나오면 세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에 이거 분청사기가 유행했다면 이거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 그러면 조선 후기는 청화백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번에 흥덕사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로 뭡니까? 금속 활자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건 미안해요. 고려고 성격이 급해갖고 정답은 조선 후기 다시 한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26번 갈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자료가 너무 쉬웠어요. 중종 때 삼포레안을 계기로 설치했다. 16세기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변방을 대비하는 관청사, 비변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명종 때 을묘여변을 겪으면서 상설화됐다가 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예, 바로 국정을 총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변사에 대한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 오답 선지들을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자. 1번에 내각 인력을 작성했다. 이게 규장각이거든요. 규장각. 이거 너무 어려웠어. 2번에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으니까 뭐였어요? 홍문관이죠. 홍문관. 자, 은대학사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승정원이에요. 왕의 비서 역할을 했다. 자, 정답을 찾기는 되게 쉬웠다. 흥선대군이 폐지, 혁파 같은 말. 자, 그래서 사실상은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종이죠. 고종식인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의도를 가지고 혁파시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중죄인을 다스렸다. 특히 반역죄인. 그럼 의금부죠. 의금부가 한때 정답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7번 갈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발해고를 지었다. 앞에서 나왔죠? 그렇죠. 유득공. 이번에 한능검 출제인들이 좀 선지하고 인물하고 계속해서 좀 돌고 돌려서 썼어요. 예, 재활용을 하셨는데 뭐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유득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 출신인데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덕무라든가 아니면 박제가 등도 바로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득공에 대해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 그럼 여러분들 정제줍니다. 자, 3번 의삼문답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북학파, 홍대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에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다. 그러면 바로 추사 김정희.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재마죠. 이재마. 동의수세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마에 대한 얘기였다. 정답은 1번. 그건 2번부터 5번까지가 너무나 유득공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고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8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웃냐면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세도 정치기에서 홍경래 난이냐 임슬농민봉기냐, 지금까지 임슬농민봉기가 더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뒤에 보시면 둘 다 나온 것이긴 하지만 선지속이 있기 때문에. 자, 서북민에 대한 차별 있었고 세도 정치기였고요. 청천강 이북 지역인데 홍경래 난이 정주성에서 끝나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거의 개념편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했다라고 해서 1811년입니다. 순조 시기에 있었던 홍경래 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답 선지들 볼까요? 2번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는 결과를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모군란이에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됐다? 이것도 이모군란 때문이죠. 네, 바로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의 보국안민, 그 다음 제폭구민 뭐예요? 1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죠. 자, 5번 박규수가 안핵서를 파견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 1862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술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9번 가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봅시다. 가보니까 원종가 애노라고 해서 9세기 통일신라 말기 때 보통 신라 하대라고 하는 그 시기고요. 나에 보면 자, 운문을 거점은 김삼위와 효심, 김삼위 효심. 요거는 여러분들 무신 정권 때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은인 집권기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요 무신 정권 때고요. 그 다음에 김삼위 효심의 난, 혹은 봉기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다에 보면 또 나왔어. 임술농민봉기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진주 밀란이라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자, 라에는 군수 조병갑, 특히 만석보 보술 빙자해갖고 강제 노역에다가 물세를 걷어들였다, 수세 걷어들였다, 이 분이기 때문에 1894년에 고부봉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삼정 이정청이 생겼던 게 철종 때 이 다의 임술농민봉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나의 무신 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김삼위 효심, 망이 망소이 다 여러분들 무신 집권기 보시면 되겠고요. 윤원영 일파가 정을 주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을사사화에 대한 얘기예요. 대윤과 소윤이 싸웠는데 윤원영 쪽이 이겼다. 이게 을사사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에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라고 돼 있죠. 사발 거꾸로 이렇게 놓고 이름 쓰듯이 해갖고,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쭉 있습니다. 뭐 조병갑을 쭉 추출하자 알겠고, 여기 이제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정답은 4번. 사발 통문이 나온 것이 조금 제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갈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가 청에 보냈는데 청나라 나오네요. 시기가 조선에서 프랑스 주교 2명 및 선교사 9명.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함께 조선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당했다.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866년이라서 바로 병인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그래서 정답은 고정즉위 흥선대원군 집권기 시작이 되니까 가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31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능검을 보겠다고 하면 이 그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그림이고요. 예, 다른 명칭은 뭐예요? 조일소 조규. 그런 1876년 우리 쪽 대표는 신원이고요. 일본은 구로다 혹은 구로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구로다 일본의 총리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홋카이도를 개척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사람이고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예요. 신원이 이때 당시의 얘기를 막잔막후로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최고의 혜택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된다라는 최애국 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앞에서 얘기 드렸죠. 2번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이거는 조선과 프랑스 간의 수호 통상조약 1886년에 있었습니다.
4번에 1번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 한능검 이번에 출제진들이 돌고 돌아, 그러니까 선지가 계속해서 재활용했다고요. 요거 뭐라고요? 재물포 조약이라고요. 이모군란의 결과. 아까 앞에서 재물포 조약이 있었잖아요. 정답이 5번이 되죠. 부산 외 두 곳. 그래서 원산과 인천이 되죠. 인천과 원산, 원산과 인천이 되는데, 자,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강화도 조약으로 세계 항구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정 총국에서 개국연에 파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갑신정변이죠.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을 바로 제압하는 방식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민참판, 바로 민영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이후에, 자, 그러면 1번, 자, 이후의 상황인데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거는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을 때 없앴고요. 2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1차 수신사로 갔고요. 바로 강화도 조약 때문이에요. 좀 전에 나왔던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수신사가 파견이 됐고요. 1차 수신사의 김기수. 3번 이항로 기정진 1860년대의 위정척사파라고 보통 얘기하죠. 보통은 이제 1860년대 특히 병인양요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와서 장원으로 피신했어요. 이모군란 때 피신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개화당 정부, 김옥균 등의 급진개혁파가 개화당 정부 수립하고 14가지 개혁 정강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1천하라고도 불렸던 갑신정변 5번이고요. 자, 33번 갈까요? 자,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김홍집과 박영효네요. 이게 그 유명한 김홍집점 박영효. 이 한능검 주변사를 가장 어려워하는 2차 갑오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수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시켰고 재판소, 한성재판소, 그래서 사법권이 분리가 되는 1894년 12월부터 1895년 8월 직전, 그러니까 7월이라 씁시다, 까지 있었던 제2차 갑오개혁으로서 김홍집점 박영효 연립내각에 대한 얘기죠. 그쵸? 이때 핵심 중에 뭐가 있어요? 팔도 폐지. 또 뭐가 있을까? 교육입국조서 이런 거죠. 1번 원수부를 설치했다. 광무개혁. 2번 기기창을 설립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1880년대 통리기무함은 있을 그 조선의 개화 정책 했을 때 무기 만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3번에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1차 갑오개혁. 4번 태양력, 양력 사용. 그러면 여러분들이 을미 개혁. 그리고 보통 3차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5번에 한성사마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좀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국가가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게 교육입국조서거든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나서 근대적 교사를 만드는, 양성하는 한성사마학교 관제를 반포했고 실제 또 한성사마학교를 만듭니다. 정답은 5번.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여전히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3차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슬슬 근대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선에 대한 각 왕들, 그리고 조선 전기냐 후기냐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근현대사 문제 잠시 뒤에 제가 확실하게 50번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